네, 안녕하세요.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장 갔다 오신 이유철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관전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셔서, 오늘 또 징계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황 토크부터 이제 좀 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에는 문제를 그러니까 많이 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여유가 살짝 있어서, 그래서 문제풀이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호 선생님도, 어, 저기, 일정이 다 끝나고 돌아오셔가지고 아마 발표를 하실 게 있어서 아마 오늘은 진행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근황 토크 하실 분들 자유롭게 이제 각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이유철입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출장 갔다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목이 좀 상했고요. 일단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와도 배울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재미있게 듣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그 한 2주간 이제 학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치르고 오느라 참여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또 공부를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뭔가 그 법선 벡터 약간 이쪽 그 나오고 외정 나오고 하는 부분이 되게 길기도 했고, 근데 긴 만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재미는 또 뭐 없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못 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네, 라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얘기할 것들을 좀 나누고, 좋은 얘기 나누다가, 그리고 선생님들 풀이도 보고, 네, 그러다 갈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일주일 근황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별게 없네요. 워낙 루틴한 생활을 해서. 네, 그래서 그래도 주신 문제를, 어, 사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자꾸 내용도 보고, 그랬고, 또 그, 문제는 문제인데 또 좀 증명 문제가 껴 있어서 이게 증명인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건지도 구분이 안 돼서 피드백 좀 많이 받겠습니다. 저도 문제 열심히 풀어봤고요. 그 중간에 탄도라고 해야 되나? 포물선 운동 그게 적분 방정식으로 딱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보고, 수식만 생각하면 완전히 당연한 건데, 어, 뭐라 해야 되지? 현실 속에 물리적 현상이 방정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좀 예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문제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남호 선생님 혹시 발표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챕터 7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직선을 어떻게 매개 변수로서 방정식으로 임의의 그 직선 위에 있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다뤄왔던 것 같아요. 라인 앤 플레인스 하면서. 근데 이번부터는 좀 곡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저희 이제 학부 기준으로는 이제 미적분학 2를 시작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마지막쯤에 라인하고 플레인을 어떻게 매개 변수로 할지를 하고, 그리고 벡터와 행렬, 좌표계 요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까먹고 헤매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가
다변수를 하면서도 맨 처음 부분에 외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플레인을 되게 많이 다뤘던 게 좀 그런 개념들이 없으면 좀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원점에서 요 P 벡터랑 V 벡터를 통해서 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 하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예를 들어서 X 좌표, Y 좌표, Z 좌표의 성분을 갖다가 T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매개 변수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수값인 스칼라고요. 그래서 이 스칼라인 파라미터에 의해서 어떤 값이 정해지는 벡터를 하나의 펑션으로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러웠던 게 벡터라는 게 어차피 되게 고정관념에 의하면 직선일 텐데 그리고 직선은 그 임의의 그 위에 있는 직선을 그 매개 변수화해서 뭐 함수로서 적을 수 있겠다까지는 되게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t에 대한 함수로서 그냥 각 좌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네,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가수 시간에 한번 요 벡터를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요거 치시면 나오는데 요 벡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분에 맞는 좌표의 값을 꺼내는 함수로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를 바라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 각각이 대응되는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1번에 대응되는 값이 A라는 실수를 꺼내면은 여기다가 A를 적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에 좌표에 해당하는 게 B라는 원소값에 해당하면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벡터 V라는 거는 어떤 특정 좌표에 있는 값을 꺼내는 함수로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를 다뤘었는데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와닿지 않았는데 약간 요런 벡터 함수의 개념을 가져오니까 물론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근데 이거 함수로서 바라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의의 기저 벡터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꼭 뭐 직교 좌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좌표를 갖고 있는 벡터 공간에서 임의의 좌표를 꺼냈을 때 그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파라미터 t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직교 좌표로 적혀 있는 좌표를 극좌표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통이나 뭐 구좌표로도 좀 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좀 일반화되면서 매개변수 곡선으로 좀 이야기가 가더라고요. 그 일반화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곡선이 주어져 있고 이 곡선에서 요거를 미분을 했을 때 요런 탄젠트 벡터 같은 게 나오는 개념으로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곡선을 벡터로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게 첫 의문은 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그 아래에 있던 내용을 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매개변수 곡선 앞에서 직선을 매개변수화 했던 것처럼 곡선을 똑같이 매개변수를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분을 취해준다면 그냥 이런 식이겠죠? DTD, RT 이런 식으로 취해주면은 이렇게 시각화가 돼서 곡선에서의 그 탄젠트 벡터, 그 기울기 벡터가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런 거를 속도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렉처 노트에서는 별로 다른 말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벡터를 미분할까라는 생각을 그대로 저희가 1차원 함수를 미분할 때처럼 똑같이 확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을 때 얘네들은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합차니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대로 요 벡터의 좌표, x좌표끼리 빼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미소한 면적으로 나눠준다. 이런 개념에서 각 좌표들을 결국에는 t라는 매개변수로 미분해 준 거랑 똑같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단순한 예제가 있어서 요거는 그대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미분을 해주고 미분을 해주고 하면은 그대로 어떤 속도 벡터라고 불리는 그런 탄젠트 라인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벡터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정의가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항상 선형대수부터 계속 봤던 그 자기의 놈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유닛 벡터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유닛 탄젠트 벡터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생각은 굳이 저거를 정의하는 데에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떤 그 접평면, 그 탄젠트 평면, 탄젠트 플레인에서 무언가를 기술하는데 저 유닛 벡터가 저희가 기존에 스펙트럴 시어럼에서 다뤘던 그 아이젠 벡터처럼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역할을 하니까 좀 정의를 해놓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차피 자기의 크기로 나눠준 거니까 뭐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분해준 거에다가 0값을 다 넣어주면 요런 게 나오고, 그럼 얘는 크기는 저절로 루트 5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요 유닛 탄젠트 벡터는 딱 요게 그 순간에서는 이게 나오겠구나, 좀 그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벡터를 스칼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을 하는 것이고, 이미 벡터 v가 있을 때 걔를 t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등장한 그 벡터 펑션을 t로 미분을 했을 때는 각각의 좌표를 t로 미분해 준 거랑 같다. 그래서 벡터 v의 t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을 다루는 것이구나,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아까 제가 제일 그 궁금증이 들었던 이 곡선을 벡터로 표현한 게 가능하다라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의 벡터 함수 두 개가 있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사실 그대로 각각의 좌표끼리 더하면 되니까 얘는 다시 R2에 들어간다는 건 좀 되게 자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스칼라 C를 곱했을 때, 임의 스칼라 C를 곱했을 때 각각의 좌표에 C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도 당연히 R2에 들어가는 거 좀 자명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직관적으로는 뭔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벡터는 뭔가 단순하게 직선처럼 보여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벡터가 되기 위한 성질은 뭔가 그 대상의 어떤 특징도 당연히 중요한데, 대상이 뭔가 직선이어야 한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어떤 대상을 모았을 때 그게 그 벡터 공간의 성질을 만족하느냐, 그리고 그 벡터 공간의 원소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를 똑같이 미분을 했을 때 이게 벡터 미분의 성질들이 조금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명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자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 번씩 해줘 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쉬웠는데, 이제 얘는 스칼라 함수, 얘는 벡터 함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각 좌표마다 하나씩 f가 들어가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체인룰로 두 번 나오고요. 다 두 번씩 나오게 돼서,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는 제가 제일 궁금증이 들고도 어려웠던 게 그 외적을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체인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고 되게 자명하지 않아 보여서 얘를 좀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짓거리를 해봤는데 근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해서 적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복잡해서, 암튼 좀 중요해 보이는 연산자다, 암튼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체인룰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연산자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도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뭔가 다른 거를 다룰 때도 나왔던 개념들인데, 요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라고, 기존의 리만 적분에서 요 fx가 있을 때 여기에 보통 dx가 적히는데 여기에 어떤 함수가 적히는 표현으로 그 적분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좀 쓰이는 것 같은데 요런 게 이제, 그래서 기존의 리만 적분을 봤을 때는 여기가 x고 여기가 fx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척척 라인 그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정적분이니까 리만적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요 gx가 비선형 함수라면 어떠한 라인이 있어서 요 라인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게 요, 그런 개념들을 이 gx를 그 gx의 미소 면적 예를 들어서 gxn 마이너스 g xn-1 해서 이게 되게 미소한 면적으로 됐을 때 그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인 인테그랄 선적분의 개념을 조금 일반화하면서 이쪽으로 그림이 넘어간 그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이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 gx 함수가 이런 형식의 좀 계단 불연속 함수일 때도 저 gx를 사용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마다 연속인 구간만을 이렇게 딱 적분을 할 수 있어서 그 리만 적분을 좀 일반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좀 선적분에서 일반화되는 부분인 것 같길래 좀 이쪽도 좀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의 진도를 나가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리만 스트레이처스 적분도 저희가 직접 이제 명제를 다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좀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발표는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적이 미분이 된다는 걸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방금 다 그러니까 보긴 봤거든요. 저기 그 네. 노트를 보긴 봤는데 그냥 그런가 보지 그러고 당연히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다가 지금 발표에서 당연하지 않음이란 그 문구를 딱 보니까 그러네 당연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네, 약간 새삼스레 신선했습니다. 그 제가 하나 그 공유드리고 싶은 그 일화가 있는데 그 기대값 연산을 보시면 이게 보통 그 확률론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룰 때 보통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그냥 그 다시 보면은 요 fx dx라는 걸로 요 x를 적분하라는 요 적분의 표시를 좀 단순하게 하려고 얘를 연산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x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라. 근데 이거는 좀 되게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너무 당연해졌을 때 어떤 실수를 이렇게 했냐면 여기다가 x분의 1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연하게 요 x분의 1 fx dx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 요거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완전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기호라는 게 보기 편하라고 쓴 건데 네 맘대로 왜 저거를 저렇게 적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저 외적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외적이라는 기호를 썼을 때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저게 뭘 하는지 좀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실수를 했던 게. 그래서 네, 이 경험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진짜 이상하게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노발대발 하거든요. 여튼 네, 그래서 좀 공감이 됩니다. 확률 뭐 기대값 할 때 저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expectation 밑에 뭐 변수나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을 때 수식 그 적분 형식으로 바꿀 때 뭐 계산 실수라고 해야 되나? 뭐 잘못 쓰는 것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코멘트 더 그 있으신가요? 내용을 보면 그 네, 스칼라 음, 어디쯤이죠? 음, 미분 여러 성질 보여줄 때 보면 그 외적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그 스칼라 벡터랑 아니 스칼라랑 그 벡터랑 뭐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 결과를 보면
뭐 그게 딱히 구분되는 것 같진 않은데 여러 곳에서 그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스칼라 함수를 미분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벡터 함수도 스칼라 함수를 미분하는 것처럼 각각의 좌표 성분을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반화를 하면서 생각을 이어나간다고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ft라는 스칼라 함수가 있었을 때는 각각의 좌표에 이렇게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세 개는 각각이 스칼라 함수니까 스칼라 함수를 체인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미분을 하는 요 t 자체도 스칼라니까 스칼라 함수를 스칼라로 미분을 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유도를 하면은 벡터 함수를 미분을 할 때도 체인 룰이 그대로 성립을 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 좀 요런 관점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멘트는 아니고 저한테 남학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 와 진짜 많이 까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제가 2년 전에 공부했던 다변수 미적분학 노트거든요. 분명히 다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강명 선생님 질문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벡터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벡터는 뭘까요? 스카라랑 벡터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수학적인 정의로 얘기하면 벡터 공간의 원소. 저 그냥 우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딱, 딱 아기가 맞는 설명을 주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예, 어떤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그 선형대수 배울 때도 처음에는 뭐 화살표 막 이런 걸로 나오다가 뭐 사실은 뭐 벡터 공간이 뭐 여러 가지 그 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성질을 가지는 대상으로 정의되는데 그거의 원소가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딱 와닿게 그 떠오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 예,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해소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코멘트 남겨보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더 불편한 거는 이게 뭔가 근데 함수도 벡터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이거를 제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명제를 쓸 수 있다거나 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도 약간 불편함이 더 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야 하나 아니면은 증명을 하나하나 외워야 하나 막 하다가도 되게 많이 좀 저도 그렇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느끼는 게 외워서 푸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지금 이 시간에 아주, 이게 제 필기 노트인데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수학이라는 게 휘발되는 과목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는 다 휘발된 걸 느끼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제가 사실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수강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면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렉처 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수학책을 보통 보면은 지금 옆에도 뭐 미분 적분학 뭐 이런 대학교 그 교재로 쓰이는 책들이 많은데 되게 하나하나 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 반면에 여기는 좀 핵심이 좀 많이 녹아져 있다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뭔가 오늘 같은 저런 매개변수 곡선을 정의를 할 때도 매개변수 곡선을 정의를 하고 뭐 속도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거에 미분을 해서 막 물리학적으로 이렇고 이런 예제들 많이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있어. 그리고 이거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커다란 주제로 또 나아가서 그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렉처 노트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조금 더 와닿고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코멘트, 질문 이런 게 그냥 코멘트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그 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스칼라로 미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벡터로도 미분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 벡터로도 미분을 하고 행렬로도 미분을 한다더라.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흘려 넘어가거든요. 이거 그냥 스칼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저도 이번에 미분을 하는데 그게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분을 하는 게 스칼라로 미분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저게 어떻게 벡터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어져 나가서 여러 개념들로 확장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신 분이 DK 선생님이랑 강병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인데요. 어떻게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그 조금씩 나눠서 할까요? 집중이 아, 좀 네. 네, 피드백 받기는. 네네네. 음. 그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계산 문제는 거의 거의 동일한 내용일 것 같고 증명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증명 부분에서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음. 그럼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그래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조금 제가 많이 올려가지고 문제가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어, 뭐죠? 그 속도 벡터랑 가속도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이제 각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서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홀수번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홀수번만 해보면 15번하고 17번인데요. 15번의 경우는 v 벡터가 3t 플러스 1i랑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요거 표시하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v 벡터를 구해보면 미분을 그냥 한번 하면 되니까 3i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이제 제곱이라서 이 t가 나왔죠. 그래서 t가 0에서의 그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t가 0에서의 속도 벡터는 t에다가 0을 넣으면 얘만 0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벡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다 없어지고 얘만 미분이 돼서 2k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t에다가 0을 넣어보면 2k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도, 세타 값을 구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크 코사인을 바로 그냥 써버렸어요. 써서 0이 되니까 내적을 하면 0이 되니까 아크 코사인 0을 구해서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네네. 그 이제 이 문제에서 막 문제 자체에 막 파티클 이런 거 나오니까 막 물리 냄새가 막 물씬 풍기는데 그래서 괜히 또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15번에서 여튼 AT 이렇게 나와도 우리 옛날에 뭐 배웠듯이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등가속. 크기가 상수니까. 네네네. 아, 그 뭐, 음, AT가 그냥 그러면, 상수 벡터로 나오면 얘가 지금 벡터가 상수 벡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수 뭐 벡터.
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i 뭐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상수 네.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지 똑같은 이제 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이제 포물선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될 거고 일단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근데 포물선이 나오는 건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그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x랑 y 좌표가 1차고 z 좌표가 2차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얘를 x라 그러고 얘를 y라 그러고 얘를 z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x 그러면 그 혹시 네, 2차 함수 두 번 미분했을 때 상수 텀 나오는 것처럼 얘 네네네. 같이 두 번 미분했을 때 상수 텀이 나오니까 포물선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등가속도 네, 저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그냥 외우고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이면 웬만하면 직선 아니면 포물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x, y는 루트 3t 이게 조금 복잡하겠지만 z는 뭐 t제곱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x, y,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포물선이 나올 거거든요. t를 뭐 소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아마 포물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 왠지 식으로 DK님이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약간 네,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부러 안 보고 들어왔는데. 좀 주워와 봤습니다. 그래프 제가 그려본 것도 좀 있고. 저 위에 15, 16, 17, 18 이런 거는 안 그려봤고 그냥 네, 음, 밑에 이렇게 그려본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ln도 들어가고 탄젠트 역함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루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미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VT가 이렇게 나왔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미분하는 과정을 조금 리뷰를 할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거 체인룰이랑 뭐 잔뜩 붙어 있어서 계산하는데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체인룰이랑 해가지고 아크탄젠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조금 네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일단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면 A 가속도는 이제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계산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근데 0을 넣으면 사실은 0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t가 있는 애들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지고 여기는 2밖에 안 남고 여기는 1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도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음, 그래서 코사인이 실제로 보면 얘네 둘이 내적을 하면 또 0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크 코사인이 그냥 아크 코사인 0이라서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계산은 되게 복잡한데 15, 17, 18 계산 다 하고 났더니 전부 2분의 파이로 나와서 좀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8번이 2분의 파이였나요? 세 개, 2분의 파이 아니었나요? 저는 4분의 파이가 나와가지고 그런가? 잠시만요. 저도 제가 2분의 파이 잘못한 나왔어요. 걸, 네,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강병 선생님도 2분의 파이 나오셨나요? 네. 아, 그럼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들은 탄젠트 라인을 이제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T0가 0인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전에 그 내적을 해서 이제 가속도 벡터랑 속도 벡터의 각도를 구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1차 미분을 했을 때는 그 접선이 나와서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2차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미분을 한 번 하면 그 접선 벡터가 나오는데 걔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뭔가 뭐 그냥 휘어진 거? 약간 그런 거를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 둘의 내적을 해서 각도를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를 좀 상상할 수 있을지 어떤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는 힘과 관계가 돼서 이제 F는 ma 아주 유명한 공식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질량은 보존이 된다고 치고, 그러니까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고 치고, 그랬을 때는 이제 F라는 것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랑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각도에 따라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곡선이 있고 여기서의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이제 얘가 이렇게 휠 거잖아요. 그러면 어 각도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막 어떤 물리적인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힘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얼마나 이제 틀어져 있느냐 해서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커브에서 뭐 유닛 노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커브 그리고 할 때 그거랑 가속도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그건가? 유니노멀이 뭐였죠? 어, 이게 딴 다른 지금 뭐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어서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텐젠트 라인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노멀해서 안으로 이렇게 생기는 벡터 약간 그런 아, 요거요? 그거랑 죠? 네네네네네네. 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V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가 있어서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수선의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방향이면 얘는 이쪽이든 사실은 얘가 가속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든 이제 V랑 평행한 방향이면 V 자체의 속력의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멀 방향은 방향 변화를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멀 방향이 있으면 방향이 변하고 노멀 방향이 없으면 방향이 안 변하고 속력만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15번도 포물선인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이제 상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부분이 중력과 속도 이렇게 G를 받는 상태인데 여기 이제 공을 이렇게 던졌다고 쳐보면 중력과 속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얘를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반대로 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어 잠시만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니까 이쪽 방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직인 방향하고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방향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얘 때문에 속력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X축,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좀 표시를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속도가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수직한 방향,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뭐냐 뭐죠? 수평선에 이제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수평한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만 이제 속도가 이만큼씩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궤적을 실제로 T에 대해서 그려보면 포물선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그 속도 벡터가 일정할 경우에는 그 유닛 노멀 벡터랑 그 가속도 벡터가 동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찾아보니까 있네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원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90도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원에 대해서도 이제 변수로 이렇게 미분을 할 때도 그 두 번을 미분을 했을 때 그 노멀이랑 같은 방향이 나오는 게 원이 되겠네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오,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속도 벡터의 방향 쪽에 중력이 큰 물체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일 경우에. 약간 지구처럼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초기 값이나 방향에 따라서 그 RT가 조금씩 달라지는. 저는 사실 문과생 출신이어서 이게 그 문제를 볼 때도 이게 벨로시티 나오고 막 이러길래 둘이 도대체 둘 사이 각도를 왜 재라는 거지?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오늘 일타 강사님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 아 이런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약간 약간 더워지는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접선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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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첫 번째 19번 같은 경우는 R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냥 V 벡터를 구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0을 대입해서 접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 벡터가 i 플러스 k이 있다 보니까 y에 대한 성분은 없으니까 그냥 R0에서 이제 y를 그냥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0, 0,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얘랑 해가지고 x는 t 그리고 얘랑 해서 z는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왜냐면 얘를 지나가면서 그 방향 벡터가 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던 그 벡터의 내용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z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t는 x는 z-1 이렇게 하나가 있고 y는 -1 해서 이렇게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풀 때 네네. 그 매개 변수로 위에 썼던 그 시간 t를 다시 써도 돼요? 네, 상관이 없나요? 네,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어차피 이게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결과 나오는 벡터에는 그 라인 나타내는 그 파라미트릭 익스프레션인가요? 뭐 이거 라인 나타내는 부분에는 시간 나올 게 없으니까 뭐 같은 거를 써도 의미가 혼동되지 않으니까 그냥 t 써도 무방할 것 네. 같아요. 네, 부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 보면 21번도 똑같이 미분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t0가 1이었을 때니까 t0가 1인 경우는 0,0,0이 나오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미분을 했을 때는 t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0을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0,0,0을 지나가니까 여기 뒤에 이제 붙는 상수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인데 어차피 실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3i 더하기 j 더하기 3k로 해서 분수가 없게끔 이렇게 구했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얘를 지금 구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얘도? 얘를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디 가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아까 원운동 나왔으니까 원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곡선을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 곡선 운동 중에서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접선 벡터니까 접선 벡터로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 다 차단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속도 벡터가 지금 이 상태였으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그대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직선 운동을 했을 때 뭐 어디를 갈 거냐 뭐 이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네, 어떤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 문제가 뭐였죠? 여기까지였는데 그래서 얘는 약간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다를 바꿔볼까요? 혹시 그 얘부터 이제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중간중간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그럼. 네,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등급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음, 저 건, 컴ponent explore. 아, 잠시만요. 여기 오래 끈지 있게 돼서 문제를 좀 읽어봐야 돼. 여기, 스칼라 함수 FGH가 컨티뉴어스면 벡터 펑션도 컨티뉴어스다. 그 내용이지요. 음, 요거는 그냥 그 스칼라 함수에서 컨티뉴어스의 정의가 그 t를 t0로 보낼 때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랑 같다. 요게 정의였으니까 그 벡터 펑션을 리미트 씌운 거를 그대로 써보면 벡터 r이라는 펑션을 그냥 각 컴포넌트별로 i, j, k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미분이 선형 연산자니까 그 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스칼라 펑션의 그 연속의 정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를 또 처음에 쪼갰던 것처럼 합쳐보면 그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아 r에 대해서 리미트를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원했던 거가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근데, 네네. 어, 왼쪽 방향이, if and only if니까, 거꾸로 방향, 그러니까 뭐죠? 거꾸로 방향이면? 네네. 어, 지금 요거 네, continuous, continue, 스칼라에서 벡터로 네네네. 가는 벡터가 것만 보인 것 continuous 같은데 하면, 네네. 음,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런 것 같네요. if만 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벡터 쪽으로 하면 음,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벡터 쪽에서 스칼라 쪽으로 넘어가는 건. 그, 다 네네. 하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부 다 중간에 한 방향만 한 것 같은데, 그, 그래도 뭐 쭉 해보자면, 32번 문제는 그 외적한 거에 리미트를 씌운 것이랑 각, 각, 어, 각 벡터 펑션들의,
각 커브들의 그 리미트를 씌운 것을 외적한 것이랑 동일하다. 이런 거를 증명해 보라는 내용인데요. 음, 그냥 리미트, 아, 외적의 정의가 컴포넌트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R1이 F1, F2, F3를 각 컴포넌트별로 함수로 갖는 벡터라고 하고 R2도 그런 G1, G2, G3를 엘리먼트로 갖는다고 했을 때 리미트를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엘리먼트별로 어, 어, IJK를 여기 안 붙인 것 같은 아니구나. 리미트가 또 선형 연산자니까 안쪽으로 각각 들어갈 수 있고 또 곱한 거에 리미트를 씌운 게 각각 요소들의 리미트를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풀어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행렬식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요 식에서 두 번째 컬럼 벡터, 로우 벡터랑 세 번째 로우 벡터를 그냥 리미트를 씌운 하나의 벡터로 그 행렬 표현을 어, 벡터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각 열을 벡터들로 표현을 하면 IJK인 벡터 하나랑 리미트를 씌운 F1, F2, F3의 리미트를 씌운 벡터, G1, G2, G3의 리미트를 씌운 벡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요거 세 개를 그냥 요거 지금 주어진 정의에 의해서 요 두 번째 로우랑 세 번째 로우가 A랑 B로 주어졌으니까 AB를 determine 요게 AB의 외적의 정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 실제로 이렇게 행렬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표현하나요? 어떤 어, 거예요? 어, 음, 지금 디터미넌트 하면서 이렇게 쉼표로 행벡터로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본 걸로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행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열로 갔잖아요. 네. 그 디터미넌트 그 트랜스포즈에도 같지 않나요? 예, 그러네요. 네네. 음, 네. 네. 그리고 33번의 경우에는 디퍼런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를 보이는 건데요. 이것도 미분 가능성과 그 연속 스칼라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아니구나. 벡터의 정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미분이 가능할 경우에 이런 식의 도함수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그리고 컨티뉴어스일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리미트를 보냈을 때 함수값이랑 일치하게 된다. 이런 정의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고요. 여기서 음, 음, 요 첫 번째 디퍼런시어빌리티의 조건에서 그 h를 요 안쪽 식에 h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오른쪽도 h를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여기에 리미트를 각,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 전부 각각 리미트를 씌워보게 되면 얘는 위에 리미트 씌우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식이 적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h랑 지금 도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오른쪽 부분을 대괄호 진 부분을 음, 그 도함수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지게 되는 거고 지금 h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요 오른쪽 식은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왼쪽 좌변을 그대로 밑으로 갖고 오게 되면 요 앞쪽과 뒤쪽이 동일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요것도 요거 h를 t로 그 미분할 때 그 파라미터를 좀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요 디퍼런셔블 하면 컨티뉴어스다. 요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4번의 경우에는 음, 또 컨스탄트 컨스탄트 벡터 함수면 미분했을 때 0이 된다. 요거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 U라는 컨스탄트 벡터가 각 항이 U1, U2 이런 식으로 스칼라로 표현될 수 있고 컨스탄트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각 항이 컨스탄트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봤고 음, 여기에서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는 그 미분했을 때 컨스탄트 아,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는 그 상수 함수일 경우에는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각 항에 대해서 요 식이 각각 다 성립하기 때문에 다 합쳤을 때도 그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컨스탄트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하면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33번 저런 내용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장난 같으면서도 저렇게 하면은 납득이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뒷부분은 좀, 이제 되게 당연한데 약간 뭔가 증명이랍시고 썼는데 너무 당연한 말을 동어 반복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뭐야 그냥 지워 안 할래 이러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거 들으려고 왔는데 저 33번 같은 내용이 저한테는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그냥 말장난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보여지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32번도 지금 한쪽으로만 간 거죠? 제가. 근데 2번은 문제 자체가 그냥 한쪽만이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31번만 빵꾸가 났나 보네. 네, 네. 음. 계속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잠시만요. 음, 어, 그냥 저는 그 계산 문제는 답만 적어 놔가지고 그냥 벡터 함수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적분한 거가 동일하다는 게그 책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각 텀에 대해서 적분하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쭉 적어놨습니다. 여기 C 붙여야 되죠? 벡터 함수의 경우에도. 정적분이라서 안 붙여도 맞네. 정적분이구나. 되네. 그럼 이거 다 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의 경우에는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하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였는데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이면 저 상수 C가 붙는 게 제 상수 C도 벡터 세 방향으로 다 있는 벡터인가요? 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적분한 게 그 벡터 함수의 적분이다 보니까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도 C1, C2, C3가 다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그 합쳐지니까 음, C가 컨스탄트 벡터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 그 값은 직전, 네. 그 직전에 34번 문제를 빌면 그 적분 상수도 상수 벡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42번 그 얘기를 쭉 해보자면 벡터 함수에 대해서 FDC가 잘 작동하는지 보이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 일변수의 FTC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증명을 하면 되니까 일변수에 대해서는 그 안티데리버티브가 아, 음, 어떤 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게 되면 안티데리버티브가 튀어나온다. 이 내용이랑 그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어떤 안티데리버티브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 F라는 함수가 튀어나온다. 요거를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을 하기로 그 R이라는
벡터 함수가 F1, F1, G1, H1이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고,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그 요 위에 표현법을 이용해서 다 쪼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분도 리니어리티가 동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고, 여기에서 그 미분 역시 리니어리티가 동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 각 i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일변수에 대해서 각 그 동작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F1, FGH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또 그냥 처음에 쪼갰던 것처럼 합쳐주게 되면 R로 튀어나온다. 이런 내용. 저는 저것도 좀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벡터를 저희가 쓸 때 그 괄호로 표시를 해서 이제 좌표를 성분 하나하나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기저 벡터와 이렇게 내적하는 걸로 선형결합의 형태로 쓰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좌표로 쓸 때는 이게 적분이 이렇게 쪼개지는 게 사실 직관적인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좀 비자명한데 그냥 하는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선형결합 음, 형태로 적어놓고 그거를 적분을 쪼갠다고 하면은 이게 당연하게 덧셈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그걸 스칼라 함수랑 벡터의 합성, 그 곱 함수의 미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 되면. 음, 저는 그 알고 있는 게 스칼라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나마 좀 쉽게 풀려고 일단 벡터를 이런 식 그냥 벡터 함수로 안 보고 그냥 각 거기에 대해서 쪼개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표현형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좀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또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혹시 42번이 사실은 두 개거든요. 아, 두 개요? 하나만 했나 보네요, 제가. 음, 첫 번째 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네, 거기, 아, 하나 더 있구나. 네, 하나 더 있어서, 거기 하나 더. 이거는 다른 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병 선생님 혹시 해주, 네. 네. 잠시만요. 하나 뭐 추가로 뭐냐 해본 게 있는데 그냥 안에서 내용에서 그 포물선 관련해서 포물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도 관련해서 내용이 많길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피크라든지 레인지 찍히는 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채널 슬랙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어, 그 초기 속도 벡터랑 이거 앵글, 초기 속도 벡터랑 이거 아, 스피드, 이거 둘 다 그거 속도구나. 이거랑 그 가속도,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물리 현상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게 좀 재밌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동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초기 속도 벡터랑 그리고 가속도 벡터와의 각도 두 개를 만지는 건가요? 초기 속도 벡터에서 그 추가적인 힘은 없다고 그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가속도는 그 중력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벡터만 중력에 해당하는 가속도만 있는 상태고 그거는 음. 콘스탄트니까 그 한도 궤적이 정해지는 거는 초기 속도 벡터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던지고 나면 뭐 제어가 안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31번, 이제 아까, 이게 연속이면, 이게 뭐죠? 네. 연속이면, 연속인 거랑 이쪽, 그, 음,
네, 벡터가 연속인 거랑 스칼라가 연속인 걸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오른쪽 방향 해주셨고요. 저는 왼쪽 방향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칼라 쪽이 이렇게 다 연속이면, 또 RT를 이렇게 놓고, 어,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표현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요렇게 놓고, 어,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요게 다시 요렇게 되고, 그러면 좌변이, 아까 놓은 거 좌변이 어,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변이 마찬가지로,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어, 결과적으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다. 그 벡터가 연속이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쪽은 비슷한 것 같고요. 33번도, 근데 33번을 저는 좀 노가다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노가다로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34. 이것 쪽에 질문이 있는데, 요게, 여튼 간에 다변수든 어쨌든 간에 이거 직선이잖아요. 그죠? 어때요? 곡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곡선. 그러니까 1차. 그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 얘가 여튼 다변수든 뭐든 간에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걔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면적이 나오나요? 얘도? 어차피? 어, 면적이라기보다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면적은 아닐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근데 뭐 커튼의 면적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커튼의 면적. 커튼의 어, 면적 맞지 않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음, 네네. 커튼의 면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 요거 이제 첫 번째, 저 이제 여기 문제가 여기 첫 번째 거 해주셨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거가 있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if 이렇게 될 때, then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니까 if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그 좌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1에 의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어, 그러면 요거 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게 라이트 핸드랑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증명 문제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증명을 한 건지 한 말 또 하고 하는 건지가 계속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42번은 저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요. 그리고 솔루션을 보니까 솔루션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41번에 있는 문제를 그 41번에 있는 걸 이제 팩트로 해서 증명을 해라라는 거였어서 네, 아마 그냥 그렇게 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뭐냐 RRT를 그냥 세 개로 다 쪼개서 그냥 각, 각 항에다가 적분한 다음에 뭐 합쳐도 뭐 동일하게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체크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1번에서 했으니까
그 1번을 그냥 활용하는 걸로 조금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문제는 다 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잠깐 42번 관련해서 잠깐 공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채널지기님께서 FTC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얘가 거의 맨 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르칠 때도 조금 뭐 학생들이 조금 뭐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정적분의 정의 이런 부분을 조금 그냥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번 해보려고 네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넓이니까 넓이를 구할 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얘를 그 n등분을 하거든요. n등분을 하는데 그래서 n등분을 해서 여기 보면 처음 x0를 a라고 놓고 이제 xn을 b라고 놓은 다음에 그럼 k번째를 여기가 이제 k-1번째랑 여기가 이제 k번째로 해서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아주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를 다 더하는 건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요게 이제 SK, 델타 S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F의 요 함수값을 이제 높이로 잡고 fxk가 이제 높이고 그 다음에 xk 빼기 xk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 등간격으로 n등분을 했다 보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xk가 a 더하기 n분의 요렇게 되게 돼서 그래서 얘가 사실상 등차 수열의 이제 뭐죠? 공차가 돼서 요렇게 되게 되고 얘를 이제 델타 x로 놔서 델타 xk로 놔서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sn n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n을 해보면 k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fxk 곱하기 델타 x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넓이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쪼개면 되기 때문에 극한을 때려서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걔를 이제 적분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그래서 f의 x dx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가 1일 때가 그러니까 k가 n일 때가 xn이 윗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윗끝 b를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k가 1일 때인데 1일 때를 사실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x1이 x0으로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써줘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이렇게 그 교과서에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디멘전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의 이제 FTC 상수함수가 아니죠. 그 스칼라 함수에서의 FTC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공유를 또 했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어,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렇게 x가 있고 여기를 x 더하기 델타 x로 잡아서 그러면 이제 요 전체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가 아니죠. 요만큼의 넓이를
요걸 SX라고 해보면 얘가 이제 A부터 X까지 FTDT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 요 넓이를 이제 델타 S라고 할 건데, 그래서 S의 X 더하기 델타 X까지가 이제 A부터 X 더하기 델타 X의 FTDT가 될 거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델타 S를 SX 더하기 델타 X에서 이렇게 빼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나눠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극한을 때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렇게 되는데요. 근데 얘가 사실은 이제 S라는 함수가 얘도 이제 함수잖아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얘가 S 프라임 X가 되고, 그러면 걔가 이제 dx의 a부터 x까지 ftdt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요 s 프라임이라는 애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밑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전체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높이가 나와서 걔가 이제 fx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보는 내내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FTC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게 이제 결국에는 무한급수가 이제 무한히 더해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그 원시 함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정보량만 있으면 이제 그 무한급수를 그 빼는 걸로 퉁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원시 함수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코스트가 들거나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함수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개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뭐 트리페조이드 뭐 근사해서 뭐 저 직사각형으로 나누는 걸 어떤 타각형 형태로 나누거나 아니면 심슨 뭐 해가지고 그 폴리노미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형태로 이렇게 근사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이렇게 적분 방식으로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또 근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을 볼 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DK 선생님께서 좀 그 현업에서 계시거나 하실 때 혹시 적분을 하실 때 어떤 수치적인 적분을 하시는 뭐 방법이라든지 약간 어떻게 또 쓰이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서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수치 해석 분야에서 그런 적분 값을 뭐 얼마나 적은 코스트로 근사를 잘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좀 포커싱해서 연구한다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한 요거를 이제 이걸 넓이를 구할 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를 구할 때 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건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시함수를 찾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어떻게 최대한 잘 찾을 거냐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원시 함수를 못 찾을 때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김nom수 선생님이 그 그렇게 되는 게 저기 뭐야, 폭을 현실적으로 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걸까요? 그 원시 함수를 못 찾으면은 저 리만 합이라고 불리는 저 직사각형을 무한히 더하는 형태는 이제 딱 봐도 좀 이렇게 곡선 형태인데 뭐, 네, 오차 범위가 크니까 저거를 음,
어떤 사다리꼴 형태로 위에를 조금 더 채우거나 아니면은 음,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좀 더 채우면은 오차가 조금씩 더 줄어드는 방식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그 조각의 모양은 다 동일한가요? 조각의 모양,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서는 동일한 조각 모음을 써요. 그쵸, 그쵸, 그쵸. 어, 그거 방식에 따라서 다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 처음에 리만 썸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쪼갤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그냥 사각형으로 쪼개면 위에 남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다리꼴 모양으로 쪼개자 이런 것도 음, 있고 그냥 음, 사다리꼴도 중간에 남는 부분이 아까우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냥 2차 함수로 위에 부분도 채워버리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게 지금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좀 포기하는 부분도 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 부분에서 인덱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약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인덱스를 왜 쓰는지 이게 기억도 안 나는데 더 다양한 방식을 쓰다 보면 인덱스가 막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쓰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련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덧붙이자면 얘도 사실은 직사각형으로 쪼갠다는 게 얘를 이제 조금 확대를 한 건데요. 그냥 이게 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쪼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도 되고 무슨 뭐 평균을 잡아서 쪼개도 되고 그 반값 반띵이죠. 그 높이의 반띵. 그다음에 뭐 어떻게 내분을 해서 쪼개도 되니까 사실은 네 무수히 많게 쪼갤 수 있다라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수리논술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밑으로 쪼갠 거랑 위로 쪼갠 거랑 같다는 거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네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본 것 같은 게 리만 상한, 리만 하한 이러면서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 해석 개론에서 좀 엄밀하게 엡실론 델타 활용해서 그 적분 정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리만 적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상한 하한해서 하는 것도 실제로는 뭐 다르브 적분인가 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리만 적분 방식은 좀 더 복잡해서 그냥 다르브 적분인데 이거랑 어차피 리만이랑 동시니까 그냥 저걸로 리만 합이라고 우기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좀 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방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왜냐면 리만 합을 그런 식으로 쪼개려면 구간도 랜덤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뭐 저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증명해야 될 것도 뭐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똑같이 쪼개는 것만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논의가 좀 풍성하게 됐는데 어, 혹시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만에 문제를 조금 계산 문제도 그렇고 좀 많이 풀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하신 것들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 스칼라로 미분하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연관해서 벡터로 미분하는 거나 행렬로 미분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 볼수록 조금씩 뭔가가 계속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깊이 있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려주신 문제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곡선, 매개변수 곡선, 매개변수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물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속도 막 뭐 단위 속도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그것만 봐도 약간 질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일타 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시니 좀 몸둘 바를 모르고 좀 감사히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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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거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저 혼자서는 저 진짜 거들떠도 안 보여. 그래서 네, 감사히 들었고 다른 분들 풀이도 저도 사실 증명 풀이는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손을 대봤는데 전 약간 그림 그리기 놀이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것도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풀이도 보고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적분 만든 사람이 물리, 수학 뭐 이거 갖다 쓰다가 만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소감을 얘기해 보자면 저도 뭐 여러 가지로 갈래를 많이 뻗어 주셔서 좀 못 해봤던 생각들 좀 많이 해본 것 같고요. 문제 풀 때도 좀 증명 부분은 크게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데 시간 좀 걸렸던 것 같고 문제 푸는 것도 중간에 뭐 다변수 미적분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체인 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잔뜩 복잡하게 엮여 있으니까 문제 풀다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 봐야지. 해 보면 좀 빨리 풀리겠거니.' 하면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 봤습니다. 네, 저는 뭐, 늘 그렇듯이 여러 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제가 물리를 좋아했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래도 괜히 비슷하게 나오니까 조금 더, 어, 용기가 얻어져서 좀 한 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 오늘 뭐 목도 안 좋고 해서 되게 뮤트하고 들었는데요.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되게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리딩을 좀 내려놓게 된 게 오히려 되게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징계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들어본 경험이 사실 저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하면서 이제 계속 뭐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저 선영대수 같이 공부할 때보다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방식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들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이게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좀 여력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뭔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재밌고 뿌듯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또 발표도 하고 그 기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발표했던 이제 징계수 하면서도 발표했던 것도 너무 부끄러운 수준으로 이렇게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나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스킬도 좀 뭘 전달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되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준비를 하면서 2주간의 거를 다 언제 다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몰라 그냥 이번 주 거부터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생각도 편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레코드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배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나는 늦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를 실제로 하면 진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전 호스트이신 어쩌
어쩌다 제가 호스트가 됐지만 아무튼 네, 직전 호스트이신 이우철 선생님 열어주셔가지고 네, 감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를 지금 3회 차인데 3회 중간에 이제 한번 했던 거 포함하면 4회 차인데 호스트 하면서 되게 네,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하시고 없으시면 이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